안녕하세요. 임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강론, 도형과 측정, 한눈에와 나올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두 번에 나누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학 강론에 대한 저의 단권화 방법과 그리고 각 영역별 공부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서울교대 특강에서 활용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수학에서는 수화연산, 도형, 측정,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화연산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며 지도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 친구와 짝수를 할 때 수화연산에서 등장하는 어떤 형식을 전부 다 어떤 연산식으로 바꾸어 쭉 정리했습니다. 마치 내체표처럼요. 예를 들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같은 경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적어놓고, 또 만약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라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수식을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지도 원리와 그리고 형식화에 대해 쭉 설명하는 거죠. 마치 연산식을 내체표화 시켜서 공부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수화연산은 그렇게 공부할 때 가장 저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형과 자료와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 제 단권화 자료를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거랑 규칙성에서 비와 비율 파트, 그 정도는 어떤 개념서처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측정이라든지 수화연산은 지도 원리와 계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형과 측정은 한눈에와 나올각 자료를 정리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수화연산 단권화 자료 예시인데요. 모두 다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승수가 자연수일 때, 승수가 분수일 때, 승수가 분수일 때 안에서도 자연수 곱하기 분수냐, 분수 곱하기 분수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이때 옆에 5분의 2 곱하기 3, 3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수식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5분의 2 곱하기 3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원리와 형식화, 원리는 동수누가로 가르쳐야 되고 형식화할 때는 분자 곱하기 자연수로 가르치면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시 이해 가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이 제 도형, 그 단권화 자료 일부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도형은 정의와 성질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서 정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아래 성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컬러 프린터로 가져왔는데요. 이 상태로 아마 단권화 자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수화연산은 좀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영역 모델을 직접 그리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워드 파일로 작성하기보다는 수기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글씨가 좀 예쁘진 않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선배는 공부했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형과 측정을 정리를 할 건데 그 중에 오늘은 도형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에서 용어 차이 볼게요. 세모 모양은 비언어적 방법이고요. 세모 모양, 이거는 일상 용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높이. 여러분, 도형의 높이라고 했을 때 항상 그 도형 내부에서만 그려지나요? 아니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이는 꼭 그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뿔, 원기둥 구는 회전체로 이해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직선을 중심으로, 네, 이거 정말 많이 등장하는 교학방류인데요. 다 외우셨죠? 그리고 제가 아래 표로 정리한 건 바로 그 회전체의 옆면이 어떤 모양인지 2차원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밑면과 밑편 다르죠? 그리고 각종 정리가 나와요. 피계 정리도 있고 오일러의 정리도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정리도 있나요? 네, 저는 이 두 가지만 배웠어서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합동 변화인데 어떤 이동인지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행학습 요소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뭔가를 해야 할 때 그거에 앞서서 미리 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대칭과 점대칭 도형 같은 경우에는 합동을 먼저 배워야 이걸 배울 수가 있겠죠. 네. 또 여러 가지 삼각형과 사각형 내각의 크기 합을 추론하는 때 있어서 각도의 합과 차라는 개념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들면 안 되는 예시, 이거 배우시나요? 각기둥과 각부를 배울 때 좀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들면 안 되는 예시가 있는데요. 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둘레, 넓이, 부피 공식이 다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따로 정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공식 안에 들어간 이 용어 부분이 있잖아요. 직사각형에서는 아래가 가로,
높이가 세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평행사변형에서는 그 아래 부분을 밑변의 길이라고 하고 그 높이를 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도형에 따라 그 용어, 그러니까 가리키는 건 같은데 그 용어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뒷교,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 역량 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계열이죠. 정의는 직정사평마고요. 성질은 사평마 직정, 넓이는 직정평 3, 3마입니다. 그리고 수직 평행, 그 다음에 사다리꼴 순이에요. 계열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도형학습 지도 과정인데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로 하나로 묶이는 거고요. 왼쪽에서 점차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건데 배웠던 기본 이론 용어랑 연결을 해서 한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정의 방법인데요. 3가지가 있죠. 정리해 주세요. 특히 만약에 선분, 반직선, 직선, 각이 도형이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지도를 하냐. 도형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이 부분 실제로 그 교학방류에서도 반직선과 각이 도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도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지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합동, 선대칭, 점대칭 도형, 그리고 선대칭,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 이게 각각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지 정확히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 선대칭, 점대칭 도형과 선대칭,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 다르죠. 체크. 원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이 아니지만 선대칭 도형이자 점대칭 도형에 둘 다 해당되는 신기한 도형입니다. 그리고 사각형 분류 기준, 이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체크. 그리고 나올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정사각형이다. 이거 아니다. 내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직사각형을 발레로 제시한다.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개념학습 모형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불대가 각기둥과 각불이 아닌 이유 각각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 필요한 발문이 있어요. 특히 도형 같은 경우에는 1수준, 2수준, 3수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기본 이론에서도 달달달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를 상상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교사의 비계, 스캐폴딩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업에 필요한 발문을 좀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이것도 꼭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 전체적인 강론 공부 방법 그리고 도형 한눈에와 나올각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특정 한눈에와 나올각을 정리하며 수학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